안녕하십니까, 와인닥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르도 와인 경론 두 번째 시간으로 메독 그랑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메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부 지역, 품종, 유명 생산자까지 말씀드리고 등급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메독 그랑크리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얽혀있는 얘기도 많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1855년 보르도 그랑크리라고 써놨죠. 근데 이게 사실은 메독 그랑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르도의 세부 지역 중에서 생떼밀리옹, 그라브, 소테르네도 사실은 등급 체계가 있지만 1855년 보르도 그랑크리라고 하면은 메독 그랑크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르도 안에 메독이라는 지구는 이제 일부지만 보르도 그랑크리라고 하면은 그 일부 지역인 메독 지역의 그랑크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메독 그랑크리가 처음 생긴 게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예요. 이때 메독 지역의 61개 포도원을 골라서 1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붙였다라고 했는데 이 61개 포도원이 등급이 없을 때는 그러면 다 평등했냐? 그런 건 아니고 이때도 이미 그 전에도 이미 비싼 와인들이 있고 싼 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등급을 붙임으로써 명시적으로 등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만큼 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2등급이 이렇게 맛있는데 1등급은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식의 궁금증. 그래서 원래도 수많은 보르도에 있는 포도원들 중에서 그 중에서 우수한 61개 포도원을 골라서 등급을 붙였다. 그리고 그 등급이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보면은 누가 나폴레옹 3세가 언제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어디에서 메독 지역에 있는 포도원을 어떻게 5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개 포도원을 쭉 보면 이게 엄청 많죠. 이거를 뭐 다 외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테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와인을 좀 공부를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했다 하려면은 최소 이 5가지 와인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위해서 읽어보면은 라피트 로실드, 마고, 라뚜르, 오브리옹, 무통 로실드 5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예외들에 대한 얘기인데, 자, 먼저 지역의 예외가 있는데, 생테스테프, 뿌이악, 생줄리앙, 마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마을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도까지 해서 총 이렇게 5가지 지역 구분을 했는데, 이 숫자들을 다 합해보면 아마 60이 나올 거예요. 아까 61개라 그랬는데 한 가지가 비었죠. 거기가 바로 이제 페상레오냥인데, 이 페상레오냥이 어디냐면은 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메독지구의 옆에 있는 지롱드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게론 강이 있고, 오른쪽에 도르도뉴 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메독 지역은 여기에 있는데 그 아래 이제 그라브 지역이 있었어요. 그라브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이 페상레오냥이고, 여기에 이 중에서도 특히 그 샤또 오브리옹이라는 와인이 메독 그랑크리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여기 예외적으로 포함된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잘 나갔기 때문이죠. 보르도 와인을 노람에 있어서 샤또 오브리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메독 그랑크리를 지정을 하면서 샤또 오브리옹을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예외가 딱 하나 있다. 이런 예외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등급의 예외인데, 아까 이제 1855년부터 뭐 거의 160년 이상 지금까지 등급이 변한 게 없다고 했었는데, 딱 하나 예외가 1973년에 샤또 무통 로실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이 됐죠. 그러니까 120년 정도를 2등급으로 있다가 1등급으로 승급을 한 건데, 이 승급한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품질이 좋은 와인이긴 하다. 그전에도 2등급이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꽤 좋은 와인이었다. 근데 그 좋은 2등급 와인 중에서도 굳이 무통 로실드가 승급한 게 가문의 힘이 아니냐. 이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굉장히 부유하기도 하고 권력도 있고
엄청난 가문이죠. 그래서 가문의 힘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 무통 로실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급할 때 끝까지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와이너리가 친척벌 라피트 로실드였죠. 그래서 뭐 그런 가문 안에서의 뭐 싸움이 있었던 뭐 그런 썰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무통 로실드가 승급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통 로실드가 역사적인 일을 한 것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혁신이죠, 혁신. 이 라벨을 보시면은 이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텐데 그랑크리 클라세, 그 다음에 샤또 몽로즈라는 와이너리고 생테스테프, 밤에도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었죠. 여기까지는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뭐 글씨가 좀 색깔이 연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스앙 보테유 오샤또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구가 이 무통로실드와 관계된 문구라서 이렇게 와인 라벨을 한번 따와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치면은 bottled at chateau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와인을 샤또 안에서 병에 담았다. 그러니까 샤또에서 와인을 병 안에 담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 포도원에서 샤또에서 와인을 만들면 이 와인을 만드는 거에 보통 열중을 해서 이걸 뭐 사람들한테 팔고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을 이제 보통 이제 숙성을 하면 오크통에 이제 숙성을 하잖아요. 이거를 중간 상인한테 팔아요. 중간 상인한테 이렇게 판다. 중간 상인을 보통 이제 네고시앙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치면은 네고시에이션에 해당하는 단어겠죠. 그래서 중간 상인이 있고 이 중간 상인이 오크통에 있는 와인을 받아서 얘네들이 이거를 병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상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재량껏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뭐 무통 로실드라는 라벨을 달고 뭐 이상한 조금 더 이제 품질이 낮은 와인들을 섞어서 비싸게 판다는 등 그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무통 로실드의 라벨을 갖고 나왔는데 품질이 막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통 로실드에서 이거 없애고 이런 걸 없애고 우리는 샷도 안에서 와인을 그냥 병에 담아서 바로 팔아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와인의 샷돈에 병입을 하면은 조금 이제 일정하게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 이런 이제 개혁이 있었고 이런 개혁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바롱 필립 드 로실드. 이 사람이 이제 20세 때 보통 로실드의 오너가 돼가지고 뭐 이런 개혁을 했고 그래서 이 우리는 우리가 직접 와인을 병 안에 담는다라는 문구를 이제 그 라벨에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돼가지고 다른 그 샤또들에서도 이 문구들을 다 따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하나하나 좀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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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라벨들은 사실 다 메독 지역 와인들을 따오긴 했는데 뭐 메독 외에도 다른 보르도 지역 혹은 뭐 부르고뉴, 뭐 신세계 와인들도 이런 뭐 미상 보테유 이런 그 문구를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다. 보통 로실드 가문에서 뭐 그런 혁신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이 등급이 진짜 불변의 등급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리벡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리벡스가 뭐냐면은 런던 국제 와인 거래소 영어로 하면은 런던 인터내셔널 빈트너스 익스체인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시중가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면 대충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1855년에 등급이 어땠는데 이거를 현재 팔리는 가격을 쭉 내림차순을 해서 등급을 매겨보니까 이 정도까지가 1등급이겠다, 이 정도까지가 2등급이겠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한 거죠.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1등급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중에서 1855년에는 2등급이었던 게 모통로실드가 있죠. 승급됐으니까. 그 다음에 1등급까지는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여기 미숑 오브리옹이 있는데 얘네는 뭐 메독 그랑크리에는 없는 와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다음에 2등급부터 쭉 보면은 굉장히 변화가 많죠. 특히 린슈바주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었는데 현재는 2등급에 준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뽕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더라. 가격이 등급에 1855년에 제정된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품질을 혁신시킨 와이너리들은 그 당시 제정된 등급에 비해서 비싼 가격에 팔리더라. 그래서 백화점 가면은 이게 2등급 와인이니 5등급 와인이니 해서 되게 홍보를 하는데, 그 등급이 항상 품질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2등급 와인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2등급이라고 부를 만한 와인들 중에서 특히 더 이제 비싼 것들을 보면은 거의 2,000유로에 가깝게 거래가 되죠. 이런 특히 빼어난 품질을 가진 2등급 와인들을 슈퍼세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와이너리들의 이름은 물론 다 외우긴 힘들겠지만 좀 이름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빨머, 레오빌라스카즈, 몽로즈, 코데스트루넬, 디크리 보카유, 피숑 라랑드, 피숑 바롱, 레오빌 뿌아페레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크루 부르주아라는 건데, 이 1855년 이후로 등급이 계속 안 바뀌다 보니까 그 이후에 원래 등급에 들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품질을 향상시킨 와이너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리부르주아, 여기도 크리부르주아, 크리부르주아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와인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등급에 들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꽤 준수한 와인을 만든다, 이런 와이너리들을 모아서 크리부르주아라는 별도의 이제 등급을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은 약 260여 개 와이너리들이 지금 크리부르주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보르도 와인이 궁금해서 사고 싶은데 그랑크리 와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비싸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와인들을 고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크루부르주아라고 써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세부 지역에는 송체스테프, 보이약, 생줄리앙, 마고 이런 마을들이 있었다. 품종은 마을들에서는 카쇼를 주로, 마을 이외 지역 오메독, 다메독 이런 쪽에서는 메를로를 주로 만든다. 유명 생산자는 5대 샤또에 포함되는 샤또 오브리옹을 제외한 4가지 와이너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쭉 설명드린 메독 그랑크리가 있다. 이런 거를 쭉 종합해서 메독 와인은 이러이러한 와인들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